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피부과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노인성 색소반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생기면 평생 안고 가야 한다고도 하는 이 기미. 하지만 저는 50년간 피부만을 보아온 피부과 전문의로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에서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기미를 옅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91세 현역 피부과 의사 다나카 세이치라고 합니다. 제가 반세기 동안 환자들과 마주하며 얻은 지식과 경험을 이 영상에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는 93세까지 단 하나의 노인성 색소반도 없이 아름다운 피부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집에 있는 레몬이나 꿀, 바나나 껍질만으로도 수만 엔짜리 미용 치료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0가지 습관을 제대로 실천하면 피부는 확실히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91세 노인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천천히 걷는 할아버지나 TV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할머니, 그런 이미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찰실에 서서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진료를 시작한 이래로 매일 밤 세면대에서 얼굴을 정성껏 문질러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타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단 하나의 습관만으로 제 가족 3명은 노인성 색소반 없는 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나 손등에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눈에 띄는 갈색 기미가 거의 없습니다. 이 비결을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 진찰실에 오는 환자의 90% 이상이 선생님, 이 기미를 어떻게든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른 병원에서는 이것은 과도한 현상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포기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93세까지 단 하나의 기미도 없었던 제 어머니는 명확하게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에도 기미가 눈에 띄는 분과 전혀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이야기할 비밀입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의 피부와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한때 노인성 색소반으로 고민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의대 시절 햇볕이 강한 야외에서 공부를 하거나 주말에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그때의 저는 자외선이 피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30년의 세월을 거쳐 제 얼굴에 갈색 기미로 새겨져 버린 것입니다. 40대 후반, 문득 얼굴이나 손등, 목 주변에 작은 갈색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그냥 햇볕에 탄 자국일까 하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피부에 쏟아진 커피가 서서히 스며들듯이 윤곽은 모호했지만 확실히 진하고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진찰실에 들어온 나이든 환자가 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혹시 곧 은퇴하시는 건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에 쿵하고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피부 전문가인 제가 제 피부 변화에 무방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저는 적지 않은 자부심을 가지고 피부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바로 그 얼굴로 나이와 피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꺾일 뻔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저는 3번이나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번에 2만엔 상당한 부담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수술 후 몇 달이 지나면 마치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듯이 똑같은 부위에 기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피부가 이렇게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라고.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나이든 자신의 모습에 조금 한숨이 나온다.
특히 손등이나 얼굴에 생긴 갈색 기미는 보는 사람에게 나이가 많다는 강한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는 이 기미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늙어 보인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손등에 기미가 있으면 나이를 숨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팔이나 장갑을 끼고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노인성 색소반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과 관련된 큰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옛날 앨범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93세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80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어라, 저도 모르게 놀랐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얼굴에는 거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피부톤이 밝고 매끄러웠으며 균일했습니다. 그 나이에 이렇게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당시에 저는 솔직히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자신이 노인성 색소반으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삼 그 차이에 놀랐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바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기미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하신 것이 있으세요? 어머니는 살짝 웃으시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매일 밤 부엌에 있는 레몬이나 꿀, 바나나 껍질로 얼굴을 부드럽게 문질렀을 뿐이야. 그리고 녹차팩을 일주일에 2번, 수십 년 동안 거르지 않고 해왔을 뿐이지. 놀랐습니다. 제가 수십만 엔을 들여 받아온 전문적인 치료보다 시골에서 배웠다는 어머니의 수제 습관이 훨씬 더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전부 할머니에게 배운 거야. 옛날부터 부엌에는 건강의 지혜가 가득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유료나 과학적 접근 방식만을 믿고 있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의 한마디가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저는 즉시 어머니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녹차팩과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매일 밤 세면대 루틴에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효과가 있을 리가 없지. 하지만 3개월 후 제 피부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미의 색이 옅어지고 윤곽도 흐려진 것입니다. 마치 피부 속에서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 교체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병원이 아닌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으로 환자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선생님, 그런 민간요법이라니라며 비웃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결과가 전부입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환자분은 이제 거울 보는 것이 두렵지 않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70대 남성분은 손등이 깨끗해져서 다시 반지를 끼기 시작했다며 기쁜 듯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것은 82세 여성의 한마디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얼굴이 좋아졌어요. 이 한마디에 저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알려드린 노인성 색소 반점을 완화하는 7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몬팩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 C와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 성분은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침착된 색소를 옅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인 75세 사토코 씨는 일주일에 단 2번 이 레몬팩을 계속했을 뿐인데 얼굴이 몰라보게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30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기미가 3개월 만에 눈에 띄게 옅어졌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장 안 하고 외출할 수 있었어요. 라고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해 주신 것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레몬즙 1큰술, 꿀 1큰술, 그리고 밀가루 소량을 섞어 얼굴에 부드럽게 바릅니다. 15분 정도 둔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꿀은 항산화 작용과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피부를 진정시키고 촉촉하게 보습해줍니다. 밀가루는 팩의 점도를 높여
피부에 밀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자외선에 매우 민감하므로 레몬팩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가능하다면 밤 스킨케어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낮에 사용하고 싶다면 철저한 자외선 차단 대책을 세우세요. 만약 피부가 민감한 분이라면 레몬즙을 물과 1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떠세요? 설마 냉장고에 있는 레몬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은 녹차팩입니다. 녹차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색소 침착을 완화하면서 피부 염증을 억제해줍니다. 또한 녹차에 함유된 비타민류와 아미노산은 피부 턴오버를 돕고 새로운 건강한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제 어머니는 이 녹차팩을 20대 때부터 사용하셨고 무려 65년 이상 거르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그래서 93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노인성 색소 반점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라고 묻는데 나는 그냥 할머니에게 배운 것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야.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녹차잎 3작은술, 우유 2큰술, 꿀 1큰술을 잘 섞어 얼굴에 바르고 20분 둔 후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우유에 함유된 젖산은 천연 AHA 성분으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줍니다. 여기에 꿀의 보습 효과가 더해져 더욱 촉촉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찻잎을 최대한 곱게 갈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갱이가 크면 피부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믹서 등으로 곱게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시판되는 파우더 타입의 녹차도 괜찮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 만약 피부가 민감하다면 찻잎을 적게 넣고 꿀의 비율을 높이면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댁에도 개봉한 채 오래된 녹차가 남아있지 않나요? 오늘부터 그것이 여러분 피부의 홈닥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방법은 바나나 껍질 마사지입니다. 바나나 껍질 하고 놀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평범한 껍질에는 피부에 좋은 영양소가 꽉 차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 흰 부분에는 살리실산과 비타민류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 깊숙이 쌓인 색소를 부드럽게 분해하고 피부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살리실산은 자연 유래 베타 하이드록시산으로 모공 깊숙이 침투하여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껍질 안쪽에는 루테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78세의 타나베 요이치 씨라는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TV를 보면서 매일 밤 7분 동안 손등을 바나나 껍질로 빙글빙글 마사지했습니다. 그러자 불과 2개월 만에 손의 기미가 절반 이상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남자인데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변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도 인상 깊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나나를 먹은 후 껍질 안쪽 흰 섬유질 같은 부분으로 노인성 색소 반점이 있는 곳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합니다. 한 번에 3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그대로 15분 정도 둔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드럽게 매일 계속하는 것입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손가락에 힘을 너무 주지 말고 원을 그리듯이 쓰다듬는 느낌으로 하세요. 또한 한 번 사용한 바나나 껍질은 재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그때그때 새로운 것을 사용하세요. 위생은 물론 영양 성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실됩니다. 참고로 더 효과적인 것은 작고 껍질이 약간 단단한 바나나입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산 작은 바나나나 몽키 바나나 같은 종류가 적합합니다. 알레르기가 걱정되는 분은 먼저 팔 안쪽 등에 패치 테스트를 한 후 시작해보세요.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껍질까지 남김없이 활용함으로써
매일 식탁에서 피부 재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방법은 시금치 섭취입니다. 시금치에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비타민 A, C, 그리고 철분과 엽산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과 함께 피부 투명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는 피부 턴오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오래된 각질을 배출하기 쉽게 해줍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피부 재생을 돕고 기미의 정착을 방지합니다. 실제로 기무라 아키코시라는 70대 여성 환자분은 매일 소량씩 시금치를 생으로 또는 살짝 데쳐서 먹기 시작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손등의 기미가 옅어졌고 지금은 장갑을 사용하지 않고 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무라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손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는데 이제는 제 손이 자랑스러워요. 섭취 방법으로는 가능한 한 생으로 또는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장시간 가열하면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뿌려 먹는 간단한 샐러드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비타민 E가 시금치의 비타민 A, C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피부에 좋은 작용을 가져다 줍니다. 섭취량은 하루 100g 정도를 3회에 나누어 조금씩 섭취해보세요. 단, 혈액 응고제 와파린 등을 복용 중인 분은 비타민 K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걱정되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이제 5번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당근 섭취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이것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하여 작용합니다. 비타민 A는 피부 턴오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피부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하고 기미 예방 및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 아내 75세 여성은 10년 이상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마시고 있습니다. 40대 후반에는 이미 작은 기미가 얼굴에 생기기 시작했지만 주스를 습관화한 후로는 눈에 띄는 새로운 기미가 전혀 생기지 않았고 이전에 있던 기미도 점차 옅어졌습니다. 당근 섭취 방법으로는 껍질째 생으로 먹거나 갈아서 주스로 만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1개와 당근 1개를 갈아서 함께 믹서에 넣고 레몬즙을 넣어 마시면 비타민 C와의 시너지 효과로 더욱 높은 항산화력을 발휘합니다. 중 핵심은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당근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리거나 당근 스틱에 된장 소스나 참기름을 곁들여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드물게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상의 문제는 없지만 시각적으로 놀랄 수 있으므로 하루에 2개 이상의 당근을 장기간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병 등으로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주스로 만들어 한 번에 섭취하기보다는 갈아서 먹거나 조리하여 섭취하는 등 완만한 섭취가 바람직합니다. 이어서 6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은 호두 섭취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피부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산화를 방지하며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E는 활성산소라는 노화의 원인 물질을 제거해주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토 토시코 씨라는 80대 여성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요거트에 으깬 호두를 섞어 먹기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피부색이 밝아지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요즘 젊어졌네 라는 말을 들었다며 기뻐했습니다. 호두의 권장 섭취량은 하루 약 30g 정도로 대략 5-6알 정도입니다. 핵심은 잘 씹어 먹는 것입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소화도 원활해집니다. 요거트에 섞어 먹는 것도 좋고 샐러드 토핑이나 간단한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그리스 요거트에 꿀과 함께 넣으면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의 시너지 효과로 장부터 피부까지 좋아집니다. 다만 호두는 칼로리가 높으므로 과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아몬드나 해바라기 씨 등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식품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방법은 올리브 오일 보습입니다. 피부를 건조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기미 예방 및 개선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건조하면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져 자외선 등 외부 자극의 영향을 받기 쉬워집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스쿠알렌, 비타민 E, 올레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면서 깊숙이 보습하고 염증과 색소 침착을 방지해줍니다. 제 어머니는 90세가 되어서도 투명한 피부를 유지하셨는데 그녀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세안 후 3분 이내에 올리브 오일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이 조금이라도 당기면 수분이 빠져나가는 증거야. 그러니 씻자마자 바로 보습해야 해. 이 3분 이내에 보습하는 규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단단히 덮어줌으로써 피부의 수분을 가둘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사용법은 세안 후 피부에 수분이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량을 손바닥에 덜어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바르는 것입니다. 특히 기미가 신경 쓰이는 부분에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두드리듯이 덧바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노인성 색소 반점을 완화하는 7가지 습관을 되짚어봅시다. 첫 번째, 레몬팩, 레몬과 꿀, 밀가루를 사용한 자연의 힘으로 멜라닌 억제. 두 번째, 녹차팩, 사포닌과 비타민이 색소 침착에 온화하게 작용. 세 번째, 바나나 껍질 마사지, 피부 깊숙이 작용하는 자연 유래 살리실산. 네 번째, 시금치 섭취, 항산화 비타민으로 내부에서 피부 관리. 다섯 번째, 당근 주스, 베타카로틴으로 자외선 손상 방지 및 피부 재생 촉진. 여섯 번째, 호두,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로 내부에서 피부 복구. 일곱 번째, 올리브 오일 보습, 건조 방지 및 피부 장벽 유지. 3분 이내의 관리. 이 모든 것은 특별한 기기나 고가의 미용액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면 피부는 확실히 보답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피부세포는 약 28일 주기로 재생된다고 합니다. 즉, 오늘 시작한 작은 노력이 한 달 후 당신의 피부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 습관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0대 여성 오가와 사치코 씨는 처음에는 기미에 대해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몬팩과 올리브 오일 보습을 꾸준히 한 결과 딸로부터 엄마,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설마 딸에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나이에도 아직 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울컥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70대 남성 사쿠마 세이이치 씨는 손등의 기미가 눈에 띄어 반지를 빼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나나 껍질 마사지와 녹차팩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한 결과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아내와 커플링을 끼려고 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손을 내밀 수 있어요 라며 웃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나이에 관계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가의 미용 성형이나 레이저 치료뿐만이 아니라 더 친숙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해볼까? 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라도 꼭 시작해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레몬 하나를 꺼내 얼굴에 부드럽게 발라보거나 저녁 세안 후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손바닥에 펴 발라 피부에 흡수시켜 보거나 바나나를 먹은 후 그 껍질을 이용해 손등을 부드럽게 문질러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한 걸음입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50년 동안 저는 많은 환자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93세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배운 가정의 지혜와 꾸준함의 힘이 피부와 마음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제 눈으로 확실히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이나 가족에게 힘이 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도 언제나 아름답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피부와 마주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분명 웃는 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부디 당신다운 아름다움을 일상의 습관 속에서 키워나가세요.